저는 음악평론가 임주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타이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음악에서 요즘 방탄소년단 때문에 자꾸 얘기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음악 좋아서 들었다. 학창시절에 그냥 내 스타일이라서 내가 좋아서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어느덧 음악이 엄청나게 뭐랄까요? 위상 자체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국가의 개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벌써 세상을 떠난 지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히트곡은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미국과 관련 짓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이게 어떤 게 저긴가? 이 오른쪽 지도가 미국의 전도잖아요. 미국 전도, 미국 지도인데 지금 제가 녹색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저희가 미시시피주인데요. 과거에 미국이란 나라로 봤을 때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이 영어로 시빌워입니다. 내전, 시빌워인데 남북전쟁 때 남북연합을 이룬 곳 중에 하나가 저 미시시피예요. 옆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러바마, 그 다음에 조지아, 이 5개 주가 바로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주인데 광활한 땅에다가 저쪽이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쌀과 밀과 뭐 옥수수,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을 갖다가 배불리 해준 농작물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뭐죠? 네? 뭘 밀로 나와 이렇게 먹는 것만 알아. 어떤 게 뭐가 있죠? 미국 하면 딱 하는 농작물. 예? 야, 이거 안 나오네. 미국 하면 목화죠, 목화. 목화. 미국은 왜 이 노래 있잖아요. When I was a little baby, my mom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m, oh, cotton fields back home. cotton fields. 목화가 기가 막히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 미국 남부 지역에.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미국은 1760몇 년에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죠. 그 얘기 뭐냐면 미국의 역사는 지금 카터 대통령이 집권했던 때 미국이 독립 20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게 77년이니까 지금 한 50년 더해서 미국의 역사가 한 250년 된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반만년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럽, 바로 미국을 만든 유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미국은 딱 뭘 표방을 했느냐? 우리는 평등한 나라다. 즉, 이때 우리나라는 이시조선이잖아요. 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왕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18세기에 다 왕국이었죠. 왕국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은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lcome to my world. 자,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당신의 아버지가 천민이었던 당신의 어머니가 귀족이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오면 equal, 평등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평등하다 하는 것을 미국 헌법에 표방한 미국. 그런데 문제는 저 이 남부 지역에서 생겨나요. 왜냐? 이 남부 지역이 곡창지대인데 특히 그냥 꽂기만 해도 이 목화가 어마어마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목화가 어느 정도 잘 자랐냐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잘 자랐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생산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생산되는데도 고퀄이었답니다. 엄청난 퀄리티를 유지해서 프랑스의 귀족 여성들이, 귀족 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미국산 목화로 만든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화가 미국이 나중에 유럽하고 무역 전쟁을 할 때
하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이 목화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노동력이 없다는 거죠.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이 남부의 농장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프리카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서 저 인간들을 끌고 들어오자. 그래서 죄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 배 타고 40일 동안을 안대를, 검은 안대를 끼운 채 이 미국 남부로 끌려옵니다. 신부는 노예.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맞죠. 왜냐? 미국은 분명히 평등 국가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미국 땅에서는 귀족이든 천민이든 없는 equal, 평등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남부의 노예가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헌법, 위헌이죠, 위헌. 그래서 이 남부의 지식인들은 꾀를 냈어요. separate but equal. 분리하지만 평등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희귀한 논리를 폈는데 결국은 이 노예가 엄청 들어오게 되면서 북부와 싸울 수밖에 없죠. 북부에서는 야, 우리 미국은 평등한데 니네들 왜 노예를 끌어들이는 거야? 남부에서는 지금 니네가 입고 있는 옷 좀 볼래? 그 옷 어디서 만든 건 줄 알아? 우리가 없으면 니네 옷도 못 입어. 이렇게 된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남부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미국 땅에 들어와서 위대한 문화유산 두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른쪽, 미국의 진짜 위대한 유산이죠. 오른쪽, 재즈. 그리고 왼쪽은 블루스입니다. 블루스 여기 계신 분들 학창시절에 그 나이트 가서 그 한참 막 추다가 그 남녀가 대동단결할 때 나오는 그 블루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주 처절한 흑인들의 그야말로 한과 슬픔이 서린 음악. 근데 블루스는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미시시피. 그 다음에 재즈는 어디냐? 요 루이지애나의 항구 도시. 여러분 뉴 올리안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루이지애나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루이지애나가 뭔 뜻이냐? 루이의 여자예요. 루이의 여자. 루이가 누구냐? 바로 프랑스의 황제. 프랑스. 우리 교과서에서 루이 13세, 루이 14세 배웠잖아요. 그 프랑스 왕이에요. 프랑스 왕의 이름을 딴 주가 있어요.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여기서 나온 음악이 바로 재즈고 그 옆에 미시시피 강에 이게 200마일에 걸쳐 있다는데 이게 삼각주라네요. 이 삼각주니까 얼마나 땅이 비옥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화가 더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20만의 흑인이 끌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겨난 음악이 블루스인데 중요한 건 저 엘비스 프레슬리가 저 잘생긴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 여성들한테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 주면 하나같이 그래요. 우리 딸도. 아우 너무 느끼해. 느끼하다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때는 미남의 상징이에요. 미남의 상징. 너무 잘생겼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근데 이 사람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 북부의 뉴욕, 뭐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쪽 출신이 아니라 바로 이 미시시피 촌놈입니다. 저 사람이. 엄마 아버지도 극빈자였어요. 완벽한 노동 계급의 후손. 이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노동 계급의 후손. 워킹 클래스 칠드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못 살아가지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차 몰고 밤새 달려서 집을 하나 얻어보겠다고 이 테네시주로 가요. 여기 간 곳은 어디냐? 멤피스. 멤피스로 가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큰 저택을 갖다가 짓게 되죠. 사게 되는데 이게 그레이스랜드라는 곳입니다. 저는 갔다 왔는데 와 진짜 그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어린 꼬마 엘비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친구가 멤피스에 어디를 갔겠어요? 가장 가난한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로 갔어요. 휴움스 고등학교. 그리고 이런 친구가 무슨 대학을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에 취직합니다. 회사의 이름 크라운 전기회사, 크라운 일렉트릭 컴퍼니. 여기에 취직을 하죠. 맡은 보직은 뭐냐? 트럭 드라이버, 트럭 운전수입니다. 트럭 운전을 하다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 테네시 얘기예요. 테네시. 트럭 운전을 하다가 하루는 이상한 곳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곳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냐? 이름이 멤피스 레코딩 서비스인데
전설에 의하면 이거예요. 어머니 생일이 다가와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생일이 다가오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고작 내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이 많아야 구두를 사드리든가 아니면 핸드백을 사드릴 텐데 돈이 없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노래를 어머님한테 선물하겠다. 그래서 그 레코딩 서비스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3달러를 내면 3박스 3달러를 내면 조그만 음반 도나스 음반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른 거죠. 노래 부르는 순간 이제 전설은 탄생한 거죠. 네. 거기 있던 비서가 완전히 기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빨리 와요. 사장님이 찾던 그 사람이 왔어. 물건이 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초특급 미 전역을 대표하는 발칵 뒤집어 놓는 스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스타가 될 만했어요. 워낙 잘생긴 신체에다 일단 미시시피에 살다 보니까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하고 비슷해. 다른 사람들은 흑인을 꺼리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라디오만 틀면 흑인 음악이 나오는데 자꾸 땡겨요. 그리고 흑인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감성이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래가 흑인 노래예요. 노래가 백인인데 흑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허리 아래가 낙지야. 춤을 너무 잘 추고 이게 당당당당. 이 춤과 노래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뭐라고 했느냐? 락앤롤이라고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이 비틀스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 자, 엘비스는 미국 가수예요. 유럽은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Heartbreak Hotel, Hound Dog, Don't Be Cruel, Love Me Tender 이걸 부르면서 유럽이 완전 로크 노래 잠식돼 버립니다. 자, 근데 영국은 풍부한 민요, 프랑스는 샹송을 갖고 있고, 이탈리아는 깐소네를 갖고 있고, 포르투갈은 파두가 있습니다. 이런 음악이 이 미국의 신생음악, 락노래 다 쓰러져 버려요. 이제 미국의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콧대 높은 유럽이 그렇게 미국을 갖다가 홀대했단 말이에요. 니네는 no tradition, 니네는 전통이 없어. no history,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 그래서 and thus no culture, 니네는 문화가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산 로큰롤이 완전히 유럽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유럽이 손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 이때 엘비스 프레슬리는 56년에 전국적 스타가 되는데 이때는 한창 소비에트 연방과 USA 즉 미 합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치열하게 처절하게 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념이 더 우월한가? 자본주의 이념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인가? 이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 소련과 동구지정은 미국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미국? 니네가 무슨 평등한 나라인가? 니네가 평등한 나라인가? 니네는 솔직히 말해서 부자가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빌립빈 부익부라고 하는 최악의 모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아닌가? 니네가 뭐 어떻게 평등한가? 이러면서 미국을 괴롭혀요. 이때부터 미국은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 엘비스 프레슬리. 왜? 엘비스 프레슬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계급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통해 가지고 이념 전쟁의 하나의 방파제를 씁니다. 이거죠. 소련이나 동구 당신네 국가들은 잘 들어보라오. 니네들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존재가 있나? 그저 평등이라는 사슬하에 전부 하향평을 중화시키고 있지. 하지만 우리 미국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창의, 결정적인 거, work hard,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이게 미국이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청년들한테 꿈을 제공한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여기서부터 미국이 숨통을 트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 뭐냐?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 위상인 거죠. 지금 우리의 BTS가 그렇듯이. 영국은 여러분 잘 아시지? 바로 비트스입니다. 이 네 명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존 레논, 저기 맨 위에 존 레논, 여기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 네 사람 전부 런던 출신도 아니에요. 맨체스터 출신도 아니에요. 이 얘기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서울 출신이 갖는 강점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런던 출신이지. 얘들 어디냐? 리버풀이에요. 리버풀. 그때 당시 리버풀이 영국에서 13번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 전주보다 못한 데야. 이 친구들. 그런데 리버풀보다 더 불리했던 건 최악의 가난뱅이였어요. 얘네들. 존 레논은 엄마 아버지가 버려서 이모 손에 자란 살상의 고아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솔로 앨범 내서 발표한 마더를 들으면 처절해서 못 들어요. 마마던 거우 데리커 엄마 돌아오세요. 엄마 돌아오세요. 아니 엄마 가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이 배경을 모르면 존 레논 노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평화와 평등을 꿈꾸는 이매진 같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중에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 참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엘비스 프레슬리의 나라 미국 땅으로 가자. 이게 비틀즈의 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비틀즈라고 하고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한국의 저 같은 평론가가 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본고장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롤링스톤, 빌보드, 그리고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 같은 유수의 락 음악 전문지에서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떠받듭니다. BTS를 이 시대의 비틀즈라고. 이건 실제로 미국의 스티브 콜버트 쇼에 출연했는데 비틀즈의 복장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7명이. 그래서 지금은 미국 어른들한테 이게 중요한 퀴즈 중에 하나지. 너 BTS가 누군지 알아? 근데 몰라요? 그 어른은 꼰대인 거예요.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랑인데 비틀즈 팬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제 히트곡 하나 있는 이 비틀즈를 두고 세상에 감히 말이야. 어떻게 1위 곡만 20곡을 갖고 있는 명곡이 75곡이나 되는 비틀즈한테 비교하는 거야? 말이 안 돼. 하지만 진짜 이제 방탄소년단의 위상은 걷잡을 수 없이 뻗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비틀즈가 되고 싶겠죠? 비틀즈의 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에드 설리번 쇼. 바로 미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텔레비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텔레비전. 이때 당시에 시청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뉴욕시의 범죄율이 제로였답니다. 이 얘기 뭐냐? 도둑도 잠시 일을 멈추고 이거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소녀들의 아우성. 이제는 이 소녀들이 다 60, 70이 됐습니다만 세상에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이 비트스가 가는 곳마다 비행기의 이륙음, 이 소녀들의 아우성, 괴성을 비행기의 이륙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전 실제로 비행기 뜰 때
이륙할 때 옆에서 있었는데요. 잘못하면 고막 나갑니다. 그런 정도 어마어마한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이때 당시 영국의 경찰들 정말 고생했어요. 좀 봐요. 저는 현대사의 경위 중에 하나가 이 리버풀에서 있었던 이 친구들이 바로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 연습을 해야 돼.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서 어디에 가더라도 최고의 연주력, 최고의 가창력을 보여줘야 돼. 정말 존 레논이 뭐라 그랬냐면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했고 손이 아프도록 기타를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근데 리버풀은 연습할 데가 없어요. 집에서 어디서 해? 결국 클럽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클럽이 리버풀에선 10시, 11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얘네들은 바로 독일의 함부르크는 새벽 3시까지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가서 하염없이 연주하기 위해서 독일 함부르크로 가요. 세상에. 이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존 레논이 얘기하느냐. 우리는 리버풀에서 태어났지만 함부르크에서 성장했다. 여기 가서 이렇게 연주합니다. 새벽 3시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 가장 어린 조지 해리슨, 이 조지 해리슨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매니저가 칼을 들고 와서 내 배를 찔렀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무 힘들어서. 3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숙소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3시 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발을 씻고 그래도 빵이라도 하나 먹죠. 너무 허기가 지니까. 빵을 하나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고 있는데 이 어린 조지 해리슨이 투정을 부립니다. 형들한테. 형, 존 레논, 형, 레논 형. 집에 가. 집에 가자. 너무 힘들어. 배고파.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성공하나? 이때 존 레논의 대응. 닥치고 빵이나 쳐먹어. 닥치고 빵이나 쳐먹어. 그런데 자기가 들고 있는 빵에 눈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눈물 젖은 빵.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아이들이 바로 비트스예요. 괴테가 그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전 아직도 이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비트스의 재산은 놀라운 예술적 창의력이 아니라 창조력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꿈을 가졌어요. 미국 정복.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엄청난 정열을 쏟아붓었어요.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헤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 이 친구들 이거 아세요? 비트스가 우리가 막연히 알기로는 비트스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그래서 잘 된 것 같지만 성공하기 이전에는요 가장 고생했어요. 무엇보다 오디션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데카라는 큰 오디션에 떨어져 가지고요 결국 데카는 망해요. 비트스를 놓쳐가지고. 자, 어디 레코드사 오디션 봐서 떨어졌어요. 다음 오디션이 만약에 20일 후에 있다 그럴 때 그 20일이 얼마나 지루한지 아세요? 선생님들 젊은 시절을 보내셨죠. 저는 저 학창 시절을 지배하는 3가지 정서. 첫 번째, 왜 이렇게 지루한가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세 번째, 왜 이렇게 괴로울까? 전 진짜 이 지루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살았어요. 그때 음악은 저한테 구원이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을 만들었어요. 어떤 말을 만들었느냐. 저 위에 존 레논이 선창을 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fellas?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답해요. To the top, Johnny. 그럼 다시 존 레논이 What?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대답하죠. To the topmost of the topmost, Johnny. 여기 앞에가 좀 날라갔네요. To the topmost of the topmost, Johnny.
이게 무슨 말이냐? 존 레논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fellas? 야, 친구들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 셋이 주먹을 불끈 쥐고 To the top, Johnny. 우린 정상으로 가는 거야, 존. 그럼 what top? 무슨 정상? 그러면 topmost.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장 높은 곳으로 Johnny. 이 얘기 뭐냐?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높은 꼭대기로 우리 가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 잘 될까? 우리 잘 될까? 잘 되지, 우리.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가 되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영국에서 지금 교과서에서 시험에도 나온답니다. 결국 이걸로 성공한 거예요. 이상과 정열, 그리고 난 할 수 있다는 신념. 똑같은 수능을 봐도 실력이 비슷한데 한 친구는 점수가 잘 나오고 한 친구는 점수가 덜 나올 때, 한 친구는 막 불안에 떨어요. 실력이 있는데도. 근데 한 친구는 할 수 있어. 전혀 결과는 다르겠죠. 같은 실력이라도. 저는 이 세 가지 청년 정신, 바로 영 스피릿,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생망을 얘기하고 열정페이를 얘기하고 혼밥 혼수를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틀즈의 유산은 어마하죠. 스웨덴도 비틀즈가 같은 팀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결국 스웨덴은 아바를 갖게 되죠. 아바가 어느 정도 잘 됐느냐? 대중음악의 위상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는 요즘에 와서 알지만 서구는 이미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 60년대 비틀즈, 70년대 아바로 경험을 다 합니다. 세상에 스웨덴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테니스 선수 비엘 모리, 그리고 볼보 자동차, 그리고 아바. 이게 스웨덴의 3대 자랑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바가 1978년 매출이 얼마나 많았으면 볼보 자동차의 매출을 눌렀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SM이 아무리 돈 번다고 현대 자동차를 눌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바가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 세상에 이런 팀도 없어요. 이거 아세요? 이 둘이 부부예요. 여기가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름을 왜 이렇게 줬냐? 여자들 이름이 전부 B로 시작해요. 남자들 이름이 전부 B로 시작해요. 이 친구는 비용, 여기는 베니. 또 여자 이름은 전부 A로 시작해요. 아그네사, 여기는 안니 프리드. 보통 프리다라고 하는데 안니 프리드, 아그네사, 비용, 베니. 그래서 앞자 따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저 B자는 왜 거꾸로 했냐? 여기가 부부다 이거지. 참 섬세한 팀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 진짜 마마미아, 댄싱 퀸 이런 노래 들으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참 70년대의 대중음악의 경이 에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부 비트스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작년에 영화로 대박을 친 퀸, 보헤미안 랩소디, Anybody, 이 친구 노래 있잖아요. 이건 진짜 20세기에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어쩜 저렇게 능란한, 그러니까 완전히 음을 지배하면서 너무나 매혹적인 음색인 거예요.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말이 안 돼. 진짜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근데 이 퀸의 멤버 4명, 베이스치는 존 디콘, 기타를 치는 브라이언 메이,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던 프레드 머큐리, 그 다음에 드럼을 친 아주 잘생긴 로저 테일러. 이 4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바로 선배 비트스입니다. 비트스의 유산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영국은 정말 아직도 콜드플레이, 아델 하는 거 보면 음악으로 국가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BTS. 이제 귀찮아요? 여기는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순수하게 따라하세요. BTS. 네, 참 이름도 잘 줬어요. 어떻게 앞자 딱 BTS인데 앞자가 그대로야. 방탄 B,
티탄, 소년단 S. 이름도 잘 졌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거, 딴 얘기 많지만 이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외우시라. 만약에 지금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7명을 모시는 분이 있다면 비문화인입니다. 하나도 모른다. 그 사람은 지금 암흑시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흑시대에 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돈을 잘 번다. 이게 국가적 비극인 거예요. 더 큰 비극은 뭔지 알아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정부 고위 관리직에 있다. 이거는 비극 정도가 아니라 참극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딱 여기 지금 자녀 키우시죠. 이거 2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 책을 읽게 해야 돼. 책을 읽게 만들어야 돼. 또 하나는 음악을 듣게 해야 해요. 희한하게요. 책을 읽잖아요. 그럼 책을 읽으면 눈으로 책을 읽어서 머리로 가요. 근데 음악은요, 귀로 들어서 가슴으로 와요. 이게 만나야 돼요, 2가지가.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내 동기들은요, 그 음악을 하나도 안 들었어. 가슴이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외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책을 읽어서 머리를 채우고 음악을 들어서 가슴을 메워라. 다시 한번 좀 따라하세요. 책을 읽어서 머리를 채우고 음악을 들어 가슴을 메워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이상하게 앉아서 서울대학 가야 된다 이따 이 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역시 좋은 대학 나와야 되더라. 이런 말도 이건 한마디로 공포정치의 시작이야. 내 친구들 얼마나 회개한 일이 많은지 아세요? 하여튼 방탄소년단의 이 이름, 귀엽게 생긴 지민, 그리고 저쪽 랩 잘하고 랩 쪽에 관심이 너무 많은 슈가, 그 다음에 춤 잘 추는 제이오, 그 다음에 저희 어린 정국이, 저 리더 RM, 그리고 섹시한 B, 그리고 잘생긴 진.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저 시간 걸렸어요. 이거 외우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산소 가서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큰 절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윤이와 장미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른 정윤이와 장미를 왜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때는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야 곰녀에 정윤이가 나오면 장미이래. 그리고 장미 보면 꼭 정윤이래. 참다 못한 제가 썬데이 서울 오려서 엄마 방 머리맡에다 놔뒀습니다. 이걸 왜 못 외우냐고.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먼저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참 외울 때 너무 엄마 생각이 나서 미안한 거예요. 산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엄마한테 그랬을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수학 공식보다 미적분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방탄소년단이 제가 딱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이 PP들 만들어서 보내고 나서 바로 싱글 차트 1위에 올라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세상의 차트에 등장하자마자 1위가 됐고, 그 다음 주에 또 1위고, 이번 주가 3주째인데 2위예요. 이건 완전 빅히트죠. 그런데 방탄소년단 진짜 노래를 들어보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알 수가 있어요. 리릭, 가사가 정말 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음악을 잘 만들어요. 방시혁의 지휘 아래 음악을 잘 만듭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핵심은 바로 춤이에요. 이 퍼포먼스라고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방탄소년단 공연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정말 청정지역이구나. 청정지역이야. 또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8번을 봤는데요. 8번 보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이랬어요. 너무나 방탄소년단 춤 다 봤어요. 유튜브로, 방송에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항상 이래요, 제가. 이렇게 돼요. 너무 이건 7명의 젊은 청년이 춤추는 게 아니에요.
7개 바위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대한 에너지야, 이게. 어? 이게, 지금 웃었어.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거 맨 앞에 지민이, 저게 제이홉인데, 제이홉이 페이클럽 때 춤추는 걸 보니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진짜 이 왼발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왼발이 완벽하게 버티고 있어야 돼, 이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이는데, 제가 집에서 해봤어요. 저 하체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더니 저도 4번을 능란하게 해요. 그런데 제이홉에는요, 이 상태에서 11번을 저기 하는 거예요. 11번을.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막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좀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물이 나. 내가 미국에 케이콘 가서 통역자를 샀어요. 통역자를 사가지고 무대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인터뷰했어요. 미국 애들을. 도대체 왜 한숨을 쉬고 우느냐? 그랬더니 이거예요. 오빠들 이 퍼포먼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든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든대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이거야. 난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나? 이거예요. 난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나? 여러분, 방탄소년단 춤같이 추면 죽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춤이야. 옆에서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뭐야? 나도 우는 게 뭐냐면, 나 진짜 열심히 살아. 홍콩에서요, 자살하려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자살하려고. 너무 삶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방탄소년단 공연을 끌고 갔대요.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면서 죽는 게 어딨어, 죽는 게. 열심히 살아야지. 방탄소년단한테 배운 우리의 가치, 바로 work hard.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를 관통하는 아주 소중한 도덕적 가치예요. work hard. 열심히 한다는 거. 세상에 제가 전화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방탄은 얼만큼 춤을 춘 거예요? BTS는 얼만큼 춤을 춘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사님의 답변. 선생님 아시잖아요. 여기서 원래 춤췄던 애는 제이홉 정도밖에 없고 지민이 좀 추고 나머지는 춤도 몰랐대. 이미 춤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얘네들은 힙합을 하려고 모인 애인데 살기 위해서 아이돌이 됐어요. 늦게 시작한 거예요.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죽기 살기를 해야지 뭐. 그러니까 얘들 노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땀 눈물 마지막 춤을 이거. 피땀 눈물의 삶이에요. 지난번 마마에서 상 받을 때 얘도 우는 거 보니까 나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이사의 표현. 하루에 13시간씩 했대요. 하루에 13시간씩. 저도 해봤는데 4시간 중간중간에 쉬면서 해도 4시간만 하면 다리 망가져요. 근데 하루에 최고가 되는 그 순간까지 비틀스가 클럽에서 10시간을 했듯 방탄소년단도 13시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본고장의 평론가들,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흑수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비틀스 같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Work hard.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념 공세에 시달리던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work hard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탄한테 배워야 할 것, 바로 이거예요. work together. 이거는 지난번 보이 위드 러브 때인데 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 소주이 작가한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이너마이트가 1등에 올라왔어요. 이 7명이 하나가 된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그룹 보면요. 만약에 이 7명 중에서 얘네들 둘을 묶을 수가 있어요. 얘들 둘을 묶어. 또는 얘들 셋을 묶어. 아니면 또 얘가
뭐 영화 쪽에 출연하고 싶으면 얘를 영화배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갖다가 유닛 활동이라고 해요. 유닛 활동. 얘네들은 유닛 활동을 안 합니다. 무조건 7명이 함께해요. 물론 여기 저기 슈가가 이소라의 신청곡이라고 하는 곡에 피처링을 해서 랩을 도와줍니다. 그런 음악적인 것들은 가서 피처링을 해주지만 절대로 둘을 묶어 셋을 묶어 별도의 음악 활동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항상 7명 같이 합니다. 이 work together,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의미를 갖게 됐느냐? 혼밥, 혼술, 그리고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하는 이 시대.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 정도로 잘 견뎌내는 건 국민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소셜 디스텐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에 다 같이 하지 않으면 펑크가 날 거예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또 우리 제자와 함께,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거, 동료들과 함께. 저도 한때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옆에서 열심히 일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요, 나도 눈물이 나요. 왠지 그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동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 할 때 느끼지만 절대 인생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나이가 62세가 됐어요. 저를 만든 게 지금까지 이렇게 평론가로 활동하게 만들어준 거? 제 능력?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특히 우리 가족, 우리 딸. 우리 딸은 지금도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알려줘요. 어떤 때는 약간 제가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귀를 열어둡니다. 밑에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저는 우리 딸한테 항상 절감해요. 꼰대 소리 듣는 거,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꼰대 소리 들을까? 바로 밑에 사람한테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운스가 히트될 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2013년이었는데 아무도 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조용필이려니 했을 건데 그때 조용필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64세예요. 아직도 제가 2년 더 있어야 돼요. 64세가 쉬운 것 같아요? 50대 중반 되면 노래 못해요. 저건 피나는 자기 단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용필이 이때 잘한 거 뭐냐? 이게 저게 바운스가 있는 앨범이에요. 저게 2013년. 조용필 나이 64세죠. 저 앨범 만들 때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듣는 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64세의 준 할배가. 중2, 중3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하겠다. 실제로 저 앨범은 완전히 젊은 사람이 들어도 하나도 어른이 한 것 같지 않은, 낡게 들리지 않는 음반이에요. 조용필은 바로 여기서 성공했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현역의 최고 고참이 중2, 중3으로 내려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유. 아이유의 핵심은 뭐냐? 아이유는 1993년생이에요. 93년생인데 이 장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93년생이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54년생 산울림의 김청한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50년생 조용필하고 동갑이죠. 최백호. 만나고 싶겠어요? 내가 만약에 93년생이면요 저런 어른들을 안 만나요. 왜? 저런 어른들 만날 때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요? 야한 옷 입고 가요? 아니면 그럼 중간에 막 저 아저씨가 잘해준다고 다리 쭉쭉 뻗어요? 중간에 저 아저씨가 잘해준다고 중간에 막 욕하나? 못해요. 불편하니까 어른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이유는 왜 만날까? 바로 음악 욕심이 있는 거죠. 너의 한마디 말도 내게는 커다란 의미.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김청한의.
최백호랑도 하치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이유한테 진짜 멋진 말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어른들을 만나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들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나는 라디오를 통해서 옛날 음악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버지 시대의 음악, 큰 삼촌의 음악,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음악, 큰아버지 음악. 이 음악은 우리 시대 음악에 없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 음악, 삼촌 음악, 작은 할아버지 음악, 큰아버지 음악은 우리 세대 음악에 없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 젊은이면 모였다면 꼰대 타령을 합니다. 요즘에는 막 젊은 꼰대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조금만 이상하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말하기 전에 저는 이 자세, 아이유같이 위를 좀 바라보고 과거 시제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젊은이, 이런 젊은이야지 저는 세대 공감을 창출하고 그리고 또 소통을 갖다가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 것이 갈려져 있어요. 서울만 해도 서울, 강남, 강북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좀먹을 갈등, 뭘까요? 세대 갈등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 입에 꼰대란 말이 붙었는지, 그리고 어른들은 왜 이렇게 밑에 사람들 얘기를 안 듣는 건지, 본인이 베이비 세대, 포스트 베이비 세대가 워낙 똑똑하고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해서 그런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내가 볼 때 제일 못난 게 우리 세대야. 여기 걱정돼요. 밑에 사람하고 얘기 많이 나누십니다. 자, 오늘 세대 공감 그리고 대중음악에 갖는 그 국가적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혹시 중간에 높은 톤으로 얘기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려요.